자, 다음은 여집합과 차집합입니다. 자, 먼저 전체 집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체 집합은 뭐냐? 어떤 집합에 대하여 그 부분집합을 생각할 때 처음에 주어진 집합, 그것을 전체 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U로 나타낸다. U로. 유니버설 세트 해가지고 전체 집합을 U로 나타냅니다. 자, 여집합은 뭐냐? 전체 집합 U의 부분집합 A에 대하여 U의 원소 중 A에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U에 대한 A의 여집합이라고 하고 이와 같은 기호를 씁니다. A의 C로 표시한다. 그래서 A의 C는 조건 제시법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X인데 X는 U의 원소인데 X는 A의 원소가 아니다. 그러니까 A의 원소가 아닌 U의 원소들의 모임, 이게 바로 A의 여집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색칠해진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차집합.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에 속하지만 B에는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A에 대한 B의 차집합이라고 합니다. 교로는 이와 같은 교로 쓴다. 읽기는 A 차집합 B 이렇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A 빼기 B가 아닙니다. A 차집합 B. 그래서 이제 이걸 조건 제시법으로 쓰게 되면 A 차집합 B는 이렇게 됩니다. 즉 X인데 X는 A의 원소인데 B의 원소가 아닌 것이죠. 즉 무슨 얘기야? A 집합의 원소로만 되어 있는 것이죠. B에 있는 게 아니라 A에만 들어있는 요것이 바로 A 차집합 B를 의미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쪽은 뭐가 될까요? 이쪽은 자, 이쪽은 뭐가 되겠어요? 여기는 이쪽은 어떻게 하면 될까? 이쪽은 바로 B 차집합 A 이렇게 쓰면 되겠죠? B 차집합 A 이렇게. 예. 그래서 지금 A 차집합 B하고 B 차집합 A는 전혀 다르죠 지금. 그래서 일반 수 뺄셈하고는 다르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A에만 들어있는 원소, A에만 들어있는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이 바로 A 차집합 B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저기 여집합은 말이에요. 여집합은 반드시 전체 집합이 주어졌을 때의 여집합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전체 집합 없이 여집합만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집합은 반드시 전체 집합이 주어져야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제 문제 풀어봅시다. 전체 집합 U가 있는데 U는 X인데 X는 8 이하의 자연수. 자, 이것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A는 2, 4, 6, 8, B는 1, 4, 6일 때 다음 집합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A의 여집합은 U에 속하지만 A에는 속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1하고 3, 5, 7 자, 이렇게 되겠죠. 자, U에는 속하지만 A에는 속하지 않는 이게 바로 A의 여집합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A 차집합 B는 뭐예요? A에는 속하지만 B에는 속하지 않는 것이죠. A에는 속하지만 B에는 속하지 않는 것. 그러면 뭘 빼면 돼요? 뭘 빼면 바로 4 빼고 그 다음에 6을 빼주면 되겠죠. 교집합인 4, 6을 빼니까 결국은 2하고 8을 원소로 한 집합이 되겠죠. 됐어요? 자, 3번 봅니다. B 차집합 A는 뭐다? B에 속하지만 A에 속하지 않는 것. 즉 B의 원소에서 A 원소를 빼버려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B에는 속하지만 A에는 속하지 않는 것. 자, 4, 6만 빠지면 되죠. 그래서 2를 원소로 한 집합이 되겠다. 그 다음에 4번은 B에는 속하지만 A의 여집합에는 속하지 않는 것이에요. B는 이것이고 A 여집합은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B 집합에서 A 여집합에 들어있는 원소만 빼버리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무엇이 빠지면 돼요? 자, 1만 빠지면 되네요. 그러니까 자, 4, 6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 되겠다. 자, 이제 2번 봅시다. 실수 전체 집합 U의 두분 집합 A, B에 대하여 A 집합은 X인데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5보다 작은 실수이고요.
B집합은 X인데 X는 3보다 큰 실수집합이에요. 이때 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B가 이렇게 주어져서 그럼 B의 여집합은 어떻게 되겠어요? B의 여집합은 조건 제시법으로 쓰면은 X인데 X는 3보다 크다의 여집합은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것과 이것의 교집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의 A의 조건과 B의 여집합의 조건, 이것의 공통 부분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수위선상에 놓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A를 먼저 나타내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 하고 여기가 5라고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러면 바로 올라가지 말고 비스듬하게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고 여기도 비스듬하게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지금 A가 되는 거죠. A가 되고 여기가 A입니다. 자, B의 여집합은 3보다 작가 나왔다. 적당히 3을 여기 잡아볼까요? 자, 3을 여기 잡겠습니다.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수직으로 올라가서 쭉 이렇게 되겠지. 이게 이제 B입니다. B. B의 여집합. 그러면 자, 교집합은 어떻게 되겠어? 교집합은 바로 이 부분이 되죠. 그래서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되겠다. 따라서 이것은 지금 구하는 A의 교집합 B의 여집합은 자, X인데 X는 뭐야?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 봅시다. 전체 집합 U가 있는데 U는 X인데 X는 20 이하의 자연수예요. 1부터 20까지 자연수가 되겠죠. 이것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A는 1, 2, 3, 4, 5를 원소로 가는 집합, B는 2, 3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에요. 이때 집합 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구해라. A는 주어졌고 B의 여집합을 하려고 하면은 18개의 숫자를 생각해야겠지. 그렇죠. U에만 들어있고 B에는 들어있지 않는 그런 원소들이니까. 그럼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상당히 번거로운 일 아닌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자, 이건 뭐하고 같아? A 차집합 B하고 같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자, 이것을 이용하자라는 것이죠. 자, A 차집합 B는 뭐와 같다? A의 교집합 B의 여집합과 같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이제 이것을 구해주면 아주 쉽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A의 교집합 B의 여집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이건 뭐하고 똑같다? A 차집합 B하고 똑같다. 따라서 A에는 속하지만 B에는 속하지 않는 것. 그 말은 무슨 말이야? A에만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A 안에 원소에서 B 안에 있는 들어있는 원소만 이렇게 제외시켜 버리면 되겠지? 그래서 뭐가 되겠어요? 1, 4, 5를 원소로 하는 이런 집합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을 해서 이것이 성립하는가를 좀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이제 A 교집합, B 여집합을 생각해 봐요. A 집합은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A 집합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A가 이렇게 돼 있고요. 자, A 집합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다 B의 여집합, B의 여집합을 생각해 봐. 자, 그러면 B의 여집합을 하면은 B의 바깥에 있는 것들이잖아. 그죠? 그거하고 교집합이니까 결국은 어디다? 바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 이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이제 좌변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 우변은 뭐 A 차집합 B는, A 차집합 B는. 자, A에만 있는 것이죠. A 안에 있는 것을 B 안에 있는 것 제외시키면 되니까, 바로 여기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A 차집합 B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어째? 둘 다 어째? 같다.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하고 같다. 많이 이용이 됩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집합과 차집합의 성질, 전체 집합 U의 두 분집합 A, B에 대하여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하고 같다고 그랬죠.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우리 예제 문제에서 설명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봅시다.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하고 똑같다. 자, 요거 이해할 때는 벤 다이어그램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또 이것은 A 차집합
A 교집합 B하고도 같고요. 당연하죠. 벤다그램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또 A 합집합 B 차집합 B하고도 똑같죠. 그렇죠. 자, 두 번째 A 합집합 A의 이어집합 하면 뭐가 되냐? 전체 집합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봅시다. 자, A 집합이 있고 A 여집합이면 색칠해진 부분 아닌가요? 그래서 A 집합에다가 A 여집합을 합집합하면 전체 집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A 집합에 A의 여집합을 교집합해봐요. 그러면 공집합이 된다. A 집합하고 A 여집합은 교집합이 없잖아요. 그죠? 공집합이 된다. 서로 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집합과 그것의 여집합은 항상 서로 소가 됩니다.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집합과 그것의 여집합은 서로 소다.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그 다음에 어떤 집합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다시 자기 자신이 되는 거다. 그렇죠. 이 집합의 여집합, 이것의 여집합은 다시 자신의 A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이 되는 겁니다. 전체 집합에서 전체 집합을 제외해보면 공집합이 되겠잖아요.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이다. 그래서 공집합의 여집합은 또 전체 집합이 되는 겁니다.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 된다. 자, 드모르간 법칙. 전체 집합 위에 두분 집합 AB에 대해서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집합과 같다. 자, 이거 벤 다이어그램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A 합집합 B의 여집합을 한번 표시를 해보면, 자, 이렇게 되죠. 미리서 칠했습니다. 전체 집합에서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변에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은 어떻게 되냐? 여기다 한번 그려봅시다. 자, 지금 A의 여집합이 지금 미리서 그렸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B의 여집합을 한번 또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B의 여집합을 이렇게 빗금을 쳤어요. 그러면 아까 색칠해진 부분이 A 여집합이고 빗금으로 칠해진 부분이 B의 여집합이야. 그것을 이제 교집합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교집합은 이제 두 번 지금 색칠해진 부분 위에다가 빗금 쳐진 부분을 한번 우리가 찾아내는 거죠. 그러면 뻔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요것의 바깥의 부분이죠. 지금 그렇죠. 색칠해진 부분에다가 빗금 쳐진 부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 부분이 바로 요 부분하고 어쩌? 똑같다라는 것이죠. 똑같다. 그래서 1번에 있는 드모르간 법칙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A의 여집합 합집합 B 여집합하고 같은 걸 보여봅시다. 왼쪽의 것을 여기다 그릴 거예요. 그러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 A 교집합 B는 이거잖아. 이것의 여집합을 우선 칠해 봅시다. 자, 칠하니까 이제 이런 모양이 되겠죠.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지금 좌변했어요. 자, 그럼 우변 이제 A의 여집합하고 A의 여집합을 먼저 한번 칠해 봅시다. 자, 이게 이제 A의 여집합이죠. A 여집합에다가 이제 B의 여집합을 빗금으로 한번 쳐볼게요. B의 여집합 빗금으로. 자, B의 여집합 빗금으로 지금 쳤어요. 그렇죠? 자, 그걸 뭐 해라? 합집합 시켜라. 그 말이야. 합집합. 그러니까 색칠해진 부분과 빗금 친 부분을 합집합해라. 한 번이라도 칠해진 거에는 다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되겠지. 다 되겠죠. 그렇죠? 다 됩니다. 그걸 다시 색칠해 보면 자, 그래서 어쩝니까? 똑같죠? 똑같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성립한다. 그래서 드모르간 법칙. 자, 합집합의 교집합은 각각 교집합을 씌우면은 교집합으로 바뀌어 버리더라. 각각 여집합을 씌우면 그게 아니라 다시 합집합의 여집합은 각각 여집합을 씌우면 이와 같이 뭐다? 교집합으로 바뀌더라. 마찬가지 교집합의 여집합은 각각 여집합을 씌우면 교집합의 합집합으로 바뀌더라. 이게 이렇게 바뀌고요. 이게 이렇게 바뀝니다. 따로따로 씌우면. 그래서 드모르간 법칙도 아주 많이 이용이 되니까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또 기억을 하셔야겠죠. 자, 여집합, 차집합의 원소 개수요.
전체 집합 U가 유한집합일 때 U의 부분집합 AB에 대하여 자, A의 여집합의 원소 개수는 NU 전체 집합의 원소 개수에서 A 집합의 원소 개수 빼면 됩니다. 여기 벤 다이그램 봅시다. A의 여집합이라는 것은 바로 이쪽이잖아요. 여기 색칠해진 부분. 이 안에 있는 원소 개수는 전체 집합 U의 원소 개수에서 A의 원소 개수를 빼면 된다. 자, 이해되죠? 전체의 집합의 원소 개수에서 A 집합의 원소 개수를 빼면은 여집합의 원소 개수가 나온다. 자, 그 다음 차집합 A 차집합 B의 원소 개수는 NA A 집합의 원소 개수에서 NA 교집합 B 교집합의 원소 개수 빼면 된다. 이쪽 벤다이론 봅시다. 자, 이 부분이 바로 A 차집합 B죠. 이 안에 들어있는 원소 개수는 자, A 집합의 원소 개수에서 뭘 빼자? 바로 A 교집합 B에 있는 이 부분에 있는 원소를 빼자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 자리를 갖다가 NB 하면 돼야 안 돼요. NB 하면 절대 안 된다. NB 하면은 왜냐하면 B 집합의 원소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있는 원소까지 빠져버리니까 말도 안 됐죠. 그렇죠? 그래서 A 차집합 B 원소 개수는 A의 원소 개수에서 NB를 뺀 게 아니라 A 교집합 B의 원소 개수를 빼는 겁니다.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A 합집합 B의 원소 개수에서 A 합집합 B의 원소 개수에서 뭐를 뺀다? B 집합에 있는 원소 개수를 전부 빼버리면은 A 차집합 B의 원소 개수가 된다. 뭐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봅니다. 두 집합 AB에 대하여 NA가 25, NB가 30, 또 A 합집합 B의 원소 개수 40일 때 다음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교집합의 원소 개수는 자, 이거는 자, NA 플러스 NB 자, 빼기 NA A 합 B 이렇게 쓸 수 있죠. 원래는 A 합 B가 이쪽에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것과 이것은 자리 바꿈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것과 이것은 자리 바꿈이 가능하다.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것을 이쪽으로 이항하면은 플러스가 되고 이걸 이쪽으로 하면 마이너스가 되니까 똑같죠. 자, 따라서 이제 여기다 대입을 하면 자, 대입을 합니다. NA는 얼마? 25 NB는 얼마? 30 빼기 A 합 B 40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게 뭐야? 55죠. 55에서 40을 빼니까 15. 그래서 정답 15가 되겠습니다. 자, 2번. 자, NB 차집합 A, B 차집합 A의 원소 개수를 구하시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잠깐 여기에 벤 다이어그램 이것을 이용을 할까요? B 차집합 A는 이쪽에 있는 것이죠. 이쪽에 있는 것. 이쪽에 있는 원소 개수는 자, NB에서 뭐 뺀다? 바로 이걸 빼면 되겠지. A 교집합 B의 원소 개수를 빼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써보면 자, 이것은 자, NB에서 뭐를 빼라? N의 A 교집합 B의 원소를 빼면 되겠다. 그러면 NB가 얼마? NB는 30이죠. 30 빼기 NA 교 B는 위에서 나왔죠. 15이죠. 15. 그래서 이것은 15다. 정답은 1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문제에 많이 이용되는 포함관계의 표현입니다. 자, A가 B에 포함이 된다. A가 B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것은 A 교집합 B가 A가 된다는 것하고 똑같다라는 이 화살표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A 교집합 B를 했더니 A가 나왔다. 곧 A가 B에 포함이 된다. 즉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거나 이거나 똑같다. 마찬가지 A 합집합 B가 된다는 것은 A가 B에 포함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다. 또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 되는 것 마찬가지 A가 B에 포함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은 이것이죠. 똑같지요. 그래서 이것은 뭐하고 똑같다겠어요? A 교집합. 자, 봅니다. 자, 이것은 A 교집합 B 여집합이라고 그랬죠. 이게 지금 공집합이 된다는 것인데 이것을 각각 여집합을 씌워봐요. 여집합을 씌우면 어떻게 될까? A 교집합 B의 여집합 전체 여집합은
공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것은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하면은 A의 여집합 여기 바뀌죠. 합집합 B의 여집합은 다시 B가 되는 것이죠. 공집합의 여집합은 뭐다? 전체 집합이 되는 거다. 전체 집합이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은 얘기죠. 결국은 A가 B에 포함이 된다는 걸 의미한다. 그 다음에 각각 여집합을 씌우면 반대로 포함관계가 됩니다. 반대로 포함관계가. 그래서 B의 여집합은 A 여집합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의 이해는 이 벤 다이어그램을 놓고 이해하면 다 쉽게 이해가 되겠죠. 자, 하나하나 봐봐요. A가 B에 포함된 이런 그림이잖아요. 그러면 A 교집합 B는 뭐야? A가 되는 것이고, A 합집합 B는 B가 되는 것이고, A 집합의 차집합 B 집합은 공집합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B가 A에 포함이 된다. 그러면은 자, 이런 관계가 되잖아. 그렇죠? A 교집합 B는 뭐야? B가 되는 것이고, A 합집합 B는 A가 되는 것이고, B 차집합 A는 당연히 공집합이 되고, 이것 또한 뭡니까?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각각 여집합을 씌우면 이렇게 되는 거. 다음에 또 여집합을 씌우면은 포함관계가 바뀐다라는 것. 자,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된다. 이걸 선생님이 또 확인학습을 해가지고 연습하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정리해 놨어요. 자, 봅시다. A의 합집합 B가 A가 나왔다. 그러면 얼른 이것 떠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두 집합을 합집합했더니 둘 중에 하나가 나온 거죠. A, B 중에 A가 나왔어요. 이렇게. 자, 이걸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합집합하면 커지면 커지죠. 물론 같은 것도 있지만 두 집합 합집합하면 어떻게 돼요? 커지면 더 커지죠. 그러니까 아예 크다고 생각해 버려요. 그게 편합니다. 그래서 합집합에서 나온 것은 커요. 커. 그러면 안 나온 것인 B를 포함한다는 얘기죠. 자, 합집합에서 B가 나왔지. B가 크다. A는 작다. 그래서 A가 B에 포함이 된다. 교집합하면 축소 의미를 가져요. 교집합하면은 작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라고요. 작아진다. 그러면 나온 것이 작은 거다. 그러니까 나온 것이 작으니까 A가 포함이 되는 거죠. A 교집합 B가 나왔다. 나온 것이 작다고 그랬지. 그러면 B가 A에 포함이 되는 거다. 아시겠죠? 다시요. 합집합하면 크다. 합집합하면 크다. 그러면 나온 것이 크니까 안 나온 것을 포함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교집합하는 것은 작아진다. 교집합에서 나오면 그것이 작다. 작은 것이 포함이 되는 거다는 얘기죠. B가 A에 포함이 된다. 자, 그 다음에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포함이 된다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포함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 된다는 것은 A가 B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B 차집합 A가 공집합이 된다는 것은 B가 A에 포함이 되는 것이다. 자, 여러분 문제 풀 때 빨리빨리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눈에 익혀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이제 이거와 똑같은 의미를 갖죠. 이렇게 똑같습니다요. 각각 여집합을 씌워서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표현으로 문제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합집합하고 교집합 했더니 둘 중에 하나가 나온 겁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포함관계를 암시하는 하나의 조건이다 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포함관계를 나타내는 것들은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두 집합의 포함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문제 많이 나오니까 충분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제 문제 봅시다. 두 집합 A집합 B집합에 대해서 A 교집합 X가 X이고 A 차집합 B 합집합 X가 X일 때 이것을 만족하는 집합 X 개수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A, X 했더니 X가 나왔어요. 둘 중에 하나가 나왔죠. 합집합이나 교집합을 했는데 둘 중에 하나가 나오면 포함관계를 나타내는 식이다라고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교집합에서 나온 것이 작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게 편하다고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것은 뭐다? 무엇이 작아요? X가 작은 거지. 그러면 뭐가 커? A가 크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뭘까요? 이것과 이것을 합집합했더니 둘 중에 하나 X가 나왔잖아요. 그럼 어쩌라? 합집합은 커진다고 그랬어. X가 큰 거죠. 그러면 안 나온 것 이것을 포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지금 x가 a 차집합 b를 x가 포함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는 x는 몇 개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렇지,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다가 이거 두 개 동시에 만족하니까 이걸 이쪽에다 붙여.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되겠죠. 자, 뭐냐면은 a 차집합 b를 x가 어쩌고 포함을 하고 그 x는 말이에요. x는 a의 뭐다? 부분집합이 된다. 됐죠? 그래서 자, 이것은 뭐로 해석해라? 이것은 포함으로 해석하고, 자, 이것은 부분집합으로 해석하라 했어. 부분집합. 그러면은 쉽게 이해가 되죠. 다시 모르는 집합 x는 a 차집합 b를 포함하고 a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그러면 a 차집합 b가 뭐냐? a 차집합 b가, 자, a 차집합 b는 a에는 속하지만 b에는 속하지 않는 것. 그렇죠. 그래서 a 안의 원소 중에서 b 안에 있는 것을 빼버리는 거죠. 그러면 4, 5만 빠지니까 뭐니? 1, 2, 3 이렇게 되겠죠. a 차집합 b가. 그러니까 x는 이것을 포함하되 이 집합을 포함하되 a의 부분집합이에요. 그러면 a의 부분집합은 1, 2, 3이 속해 있는 부분집합이에요. 그럼 이걸 껍데기에 붙여버린다 그러면 두 개 남죠. 그래서 곧 무엇이다? x 개수는 뭐다? 2에 지금 원래 5개 원소였는데 2개의 원소가 속해 있어야, 3개의 원소가 속해 있어야 되니까 3개를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 2의 제곱인 몇 개? 자, 4개가 되겠다. 정답은 4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번으로 갑니다. 두 집합 A 집합 B 집합에 대해서 A 차집합 B 합집합 X가 X다. 역시 또 둘 중에 하나인 X가 나왔어요. X 교집합 또 A 합집합 B 했더니 X가 또 둘 중에 하나 나왔죠. 됐어요. 자, 그러면 합집합에서 나온 것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랬지. 그러니까 A 차집합 B를 뭐가 포함하고 있다. 무엇을 A가 X가 포함하고 있다 그 말이죠. 자, 합집합에서 나온 것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랬어. 그 다음 뭐예요? 교집합에서 X가 나온 것이 적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랬어. 따라서 A 합집합 B, 자, 이것을 나온 것이 적으니까 먼저 X는 어디에 들어있어? 그렇지, A 합집합 B에 들어있다. 자, 이제 이 두 개를 연결시킵니다. 연결시키면은 이것을 먼저 쓰시고, 자, 어떻게? A 차집합 B를 먼저 쓰고, X는 이것을 포함하고, 근데 그 X는 뭐의 부분집합? A 합집합 B의 부분집합이다. 자, 이것을 생각하면 되겠죠. 마찬가지 이것은 포함, 이것은 부분집합 이렇게라고. 그러니까 A 차집합 B를 포함하고 A 합집합 B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A 합집합 B가 뭐예요? A 차집합 B가, A 차집합 B는 A에는 속하고 B에는 속하지 않는 것이니까 A 안의 원소 중에서 B 안에 있는 것만 없애버리면 되겠지.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3, 4만 빼니까 1, 2 원소라는 집합이 될 것이고, A 합집합 B는 뭐겠어요? A 합집합 B는 전부 다 써주면 되겠지. 1, 2, 3, 4, 5, 6까지 이렇게 되겠지. 자, 됐어요. 이제 X집합은 이 집합의 부분집합이고 뭘 포함해? 1, 2를 원소로 갖는 집합을 포함한 거죠. 그래서 1, 2가 속해 있는 A 합집합 B의 부분집합 개수하고 똑같지. 그래서 1, 2를 갖다가 1, 2를 이렇게 껍데기 딱 붙여버려라 그 말이지. 이렇게. 그러면 바로 2의 X의 개수는 자, 2의 원래 총 6개의 전소가 여기에서 1, 2가 1, 2 2개가 지금 속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2의 4제곱이니까 얼마? 16이 되겠다. 정답은 1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집합을 합집합했더니 둘 중에 하나 나오고 두 집합을 교집합했더니 둘 중에 하나 나왔다. 그럼 무엇을 암시하는 거다? 포함 관계를 암시하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활용하시라? 두 집합 합집합해 갖고 나온 결과는 크다. 합집합하면 크고 교집합하면 작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것이 얼른 떠오르기 쉽습니다. 자, 기억하셔서 꼭 이렇게 관련된 문제들을 다 풀어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